9월 17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동양증권 QE1, QE2보다 QE3가 주목되는 이유, 키움증권 2,000포인트의 안착 기대, NH농협증권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QE3, 대신증권 시장은 추세가 아닌 레벨 상승, 신한금융투자입니다. QE3 시행에 따른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한국증권 QE3 유로존 재정위기의 진통제, 한양증권 외국인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 시황관, 대우증권 자산시장의 대형 버블을 원하고 있어요라는 시그널. 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는 QE3에 대한 분석들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로 인해 외국인의 자금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QE1, QE2보다 QE3가 주목되는 이유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9월 들어 정책 대응이 기대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과 더불어서 독일 헌법재판소의 EU 신재정협약과 ESM에 대한 조건부 합헌 결정, 그리고 미 연준의 개방형 QE3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QE3의 다른 점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규모나 시한을 정하지 않은 개방형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고용시장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추가 자산 매입 등 다른 정책을 사용하겠다라며 경기 부양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피는 낮게는 1970, 그리고 높게는 2030포인트까지 이번 주에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00선을 단숨에 넘은 만큼 물량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양적 완화의 긍정적인 학습 효과와 거래 대금의 급증으로 상승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철금속과 화학, 증권, 건설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키움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안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도가 나타날 것이지만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됐지만 유로존 재정 통합에 대한 이 진행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FRB에 맞서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 통합에 대한 3차 양적 완화 진행 과정, 단순 이벤트가 아닌 글로벌 경기의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설명인데요. MSCI 코리아의 12개월 예상 PER도 현재 8.3배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은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원자재, 그리고 이와 다른 개별주들의 상승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유동성 확대 수혜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개별적으로 미국 주택시장과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H농협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QE3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QE1, QE2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MBS 규모가 8조 4천억 달러임을 감안할 경우 이 무제한 MBS 증권 매입을 발표한 QE3의 최대 매입 규모, 바로 이 8조 4천억 달러에 이론적으로는 좀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1차에 1조 7,500억 달러, 그리고 2차에 6천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계 자금 유입 규모도 최소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1차 때 미국계 자금 유입 규모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 원 정도였고요. 2차 때는 9조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최소 1차 때와 비슷한 12조 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또 특히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들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향후 2100에서 225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PER 10배 수준까지는 반등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고베타 업종인 조선이나 화학, 증권, 건설, IT, 자동차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까 증권사 헤드라인 보니까 QE3, 2,000포인트 안착, 외국인 유동성, 기분 좋은 버블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오늘 공통점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은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슈팅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벤트가 이제 종료되면서 시장 관심이
일부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또 미국 재정 절벽 문제로 옮겨갈 수 있겠는데 이런 점은 좀 경계 요인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보수적으로 시황을 보고 있는 토러스 투자증권 쪽에서는 경계감을 좀 계속 갖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버블이 뭐 오버슈팅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베스트는 어떤 증권사죠? 네, 현대증권 리포트인데요. 현대 쪽에서는 이제 9월에 정책 이벤트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FOMC 관련해서는 정책 강도나 타이밍 그리고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정책 효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QE3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달러랑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볼 때 인플레 압력이 고조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 흐름도 상당한 유동성 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지수 2050선 부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가는 게 낫다고 봤고요. 9월 말부터 시작될 3분기 어닝 시즌 또 중국 경기 부진 앞두고는 관망 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050선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자고 이야기했고요. 업종은 단기에 낙폭이 컸던 증권, 건설, 조선,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 높이자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예상 체결지수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3% 상승한 2016포인트, 코스닥이 0.12%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폭 519.77포인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0분 남아 있습니다.